목적은 그냥 눈으로 슥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용어의 정의가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 쓰인 데가 있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한 번 정도 읽으면 돼. 응? 그래서 행정조사 정의가 있지. 그래서 아까도 읽었었어. 그냥 정책 결정하거나 직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으로서 현장 조사하거나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보고서나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진술 요구 행하는 활동 그랬죠? 근데 읽고 지나가자. 그리고 이 법에서 이제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할 때는 이런 말인데 행정기관이라는 말은 법이나 조례 등에 따라서 권한이 있는 기관만이 아니라 그 권한을 조사할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또 일반적인데 꼭 조직상 행정기관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 응?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나 개인도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 속에 포함시키는 거죠. 외울 건 없어요. 자, 조사원, 조사 대상자 별거는 없습니다. 자, 적용 범위 1항 읽고 지나가세요. 행정조사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행정조사 기본법이 왜 따라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2항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2항 중요 체크. 제 2항의 첫째 줄을 보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 해가지고 밑에 보니까 7가지 사항이 나와 있죠. 이 7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 행정조사 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7가지 사항이 뭔가 이렇게 쭉 보니까 있는데 이 중에 주로 시험에 쓰이는 게 뭐예요? 그 4번, 5번, 6번이 주로 시험에 쓰입니다. 4번에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요. 근로감독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이 있는데 직장에서 뭔가 뭐라 그럴까? 법에 어긋나는 뭔가 행위가 하거나 작업을 시키거나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네. 이런 거 있으면 거기 우리 지역마다 뭐가 있지? 그 지방노동청 이런 데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신고를 하면 월급을 제대로 안 준다든지 하여튼 이런 거 있으면 거기다 신고를 하면 거기서 조사 나가는 거야. 그 근로감독관이 하는 조사는 행정기본법에 적용을 안 하고 별도로 다 따로 정해진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조사하라고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조세, 형사, 행형, 보완처분 다 따로 법이 있어. 조세에 관해서는 아까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 절차 특례법 다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형사는 형사소송법 등 또 수사에 관한 절차를 정한 법이 또 따로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응? 행형법도 그렇고 행형이란 건 이제 형 집행하는 거 교도소 같은 데서 그것도 다 따로 법이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6번째 금융감독기관이 은행 등에 대해서 감독, 검사, 조사하는 거에 관한 사항. 이게 이제까지 시험은 4, 5, 6 중에서만 냈어요.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밑에 근로감독관의 조사 등 이런 3가지 사항은 원래 7가지인데 그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이죠. 단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문장 가면 단 다 적용 안 하는 건 아니고 3개의 조항은 적용한대요. 응? 제4조 행정조사할 때 따라야 되는 기본 원칙, 조사할 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지 등등 조사의 근거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또 정보통신수단을 통해서 하는 조사, 이 3가지는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제목이 좀 떨어져 있는데 쌍가로 4번 중요해요. 행정조사할 때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될 거잖아. 그 공무원이 돼서 이런 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지켜야 되는 원칙. 첫 번째 비례 원칙 있네요. 1번 조사 목적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조사해야 돼. 필요 최소한 범위.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조사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2항은 사전에 무작위로 조사하지 말고 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돼? 미리 선정을 하고 조사를 하래. 사전에 미리 조사할 대상자를 먼저 정하래요. 응?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거 중복 조사하지 말래. 읽어보니까 유사 내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중복된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되죠. 만약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도 나와서 조사하고, 응? 또 인천시에서도 나와서 조사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그지? 중복 조사하면 국민의 불편이 그만큼 커지니까, 그죠? 중복 조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4번은 조사하는데 목적은 어디에다 중점을 두래? 위반 사항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지 말고 뭐 하래? 첫째 줄. 법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을 준수하는 거 유도에 중점을 두래요. 주로 시험 나올 때 4번을 많이 틀리게 냈었어요. 그동안에 보면. 그래서 위반 사항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법 준수 유도에 중점을 둬라. 그 다음에 5항은 자, 함부로 조사 대상자나 조사한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 물론 다른 법에서 하도록 해놨으면 괜찮지만 다른 법률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는 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6번째, 행정기관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조직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빼고는 원래 조사 목적 이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내는 포인트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5번째, 여기도 중요한 거, 조사의 근거.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첫째 줄,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령 등에서 했으니까 다른 법령에서 행정조사를 하도록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정기본법에 의해서만 조사할 수는 없다는 거야. 행정기본법에서 뭐라고 해서 다른 법령에서 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있어야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단, 2번째 줄,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뜻하는 건 뭐예요?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문장은 법규정 문구는 이렇게 있는데 요걸 쪼개면 첫째 문장은 뭐 하는 거야? 강제적 조사는 반드시 다른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는데,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조사는, 즉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줄여서 임의조사 라고 하는데,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조사는 법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중요. 그러면서 그 밑에 판례인데 심각한 건 아니지만, 자, 맨 밑에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조사는 법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지만 법에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별것도 아니야. 법령에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조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법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죠. 별건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자, 큰 제목은 조사할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싼 거를 1번. 자, 읽고 지나가자. 행정기관의 장은 자기네 행정기관이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1년치 조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어디다 제출하는지 그거 밑줄 쳐주세요. 어디다? 국무조정실장. 좀 생소한 단어죠? 그럼 국무조정실장이면 급은 장관급인데 국무총리 바로 밑에 자리예요. 그래서 원래 국무총리가 대통령 바로 밑으로 모든 행정부처를 다 이제
통화를 한다 그래. 관리 감독한단 말이야. 응? 국무총리가. 근데 실제로 그 총리 밑에서 그 다른 부처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 일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이 국무조정실장이야. 응? 국무조정실장이 굉장히 힘 있는 자리입니다. 응? 자, 어쨌든 거기에 키워드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도 아니고, 뭐 행정안전부장관도 아니고 국무조정실장. 그 다음에 조사 주기. 자,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원칙은 어떻게 하래? 첫째 그래. 원칙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조사의 주기를 가지고 따지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정기조사, 수시조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조사해라 원칙적으로. 다만 둘째 줄에 뭐야? 수시조사 할 수 있다. 어느 때? 5가지 경우에는 수시조사 할 수 있는 게 첫째, 법률이 하라고 규정한 경우. 두 번째, 법 위반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 경우. 세 번째, 다른 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통보 이촉받은 경우. 그죠? 또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이렇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인데 여기서 2호, 4호 정도. 2호나 4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정기조사하는 거 원칙인데 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있거나 신고나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수시조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기조사가 원칙이죠. 수시조사가 원칙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은 아까 원칙이 뭐가 있어?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 목적에 맞게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하도록 원칙이 있었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1항 읽고만 지나가자. 뭐라고 돼 있어? 행정기관장은 조사하는 목적, 또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율적으로 법 지키는 노력을 잘 하고 있는지, 또 조사 대상자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한 뒤에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을 사전에 선정해야 된다. 그죠? 네, 1항. 시험에 쓰이는 조항이에요. 어려운 건 없죠. 하나도. 그냥 시험에는 쓰인다. 이때 2항을 보면 뭐 있어요? 조사 대상자로 자기가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통보가 왔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뭐 할 수 있어?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이거 보여달라고 열람 신청할 수 있어요. 열람 신청권 있고요. 그러면 2항까지만 공부하세요. 3항은 열람해달라고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열람해달라고 신청이 왔으면 무조건 열람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열람시켜주면 무슨 문제가 있대? 조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 누군가가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했다면 그 내부 고발자나 신고자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면 열람을 안 해줘도 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열람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문구야. 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을 했어요. 조사하는 방법인데 일단 첫째 줄 제목에다가 행정조사 기본법은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한다. 그러면 막 강제로 글 써가지고 조사를 실력을 행사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이 행정조사 기본법은 안 정해놨어요. 내가 제목에다가 신체 재산에 대한 실력 행사하는 건 규정 안 해놨다고 아예 써놨죠. 뭐 어떤 방법만 규정해놨냐? 크게 보니까 상대방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기관에 나와서 출석해서 너 진술해라 이런 방법. 외울 거 하나도 없어. 내용도 안 나와 시험에. 상대방의 출석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쌍가루 2번 밑에 나오면 보고서나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른쪽 가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 그죠? 뭐 이런 것들 규정해놨어요. 여기 현장 조사는 공부할 사항이 있어. 현장 조사. 자, 여기서 2번 공부합니다. 2번. 현장 조사는 언제 하래요? 시간.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이 행정기관이 조사할 때 어떻게 하래? 낮에 하래. 주간에. 야간에 하지 말래. 그죠? 그래서 첫째 원칙.
현장 조사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야. 야간에는 할 수 없다. 단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는 야간에 조사하는 거 가능하다. 응? 그죠? 세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야? 1번 키워드 뭐겠어? 동의. 조사 대상자가 밤에 조사하는 거 동의할 때 동의. 두 번째는 응? 업무 시간. 아니 나이트클럽에서 법 위반해서 영업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청소년 출입해서 영업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업무 시간이 야간이니까 야간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야간인 업소 같은 데는 야간에 조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야간에 조사를 안 하면 두 번째 줄 끝에 뭐야? 저 첫 줄 끝에 조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 응?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야간에 조사할 수 있다. 원칙은 야간에 조사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그죠? 여기 정리. 그 다음에 3번. 이건 당연한 얘기야. 항상 똑같은 얘기.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 공무원은 자기가 정당한 권한자라는 걸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돼. 이래야 상대방은 저항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생기고, 적법한 조사인데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증표를 제시 못한다면 상대방이 저항해도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증표를 제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때는 쌍가로 4번 시료를 채취할 수 있어.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음식점에 갔다 위생검사를 한다. 그죠? 그러면 뭔가 음식에 뭔가 응? 위생이 뭐야 우리 식중독균이 얼마나 있나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음식물을 수거해 올 수 있다는 거지. 응? 그래서 시료 채취 검사를 위해서.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근데 시료 채취할 때는 어떻게 하래? 두 번째 줄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 외울 건 아니지. 너무 당연한 예치들입니다. 중요한 건 2번. 뭐 하래요? 시료 채취로 인하여 손실을 입혔다면 뭐 하래? 손실 보상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자주 쓰입니다. 손실 보상하도록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쌍가로 5번 자료 등 영치.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서 조사했어요. 응? 그럼 뭐야? 이게 뭔가 법 위반 증거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 자료 같은 거 갖고 와서 강제로 행정기관이 갖고 와서 보관하는 게 영치예요. 응? 그래서 1항을 읽어봐. 자, 조사하는 조사원은 현장 조사 중 자료, 서류, 물건 등을 이제 영치할 때는 뭐야? 조사 대상자 또는 그 조사 대상자의 대리인을 그 자리에 입회시켜야 된대. 응? 외울 건 없어요. 입회시켜야 된다. 그리고 2번. 만약에 그 서류나 장부 이런 물건 등을 강제로 갖고 와서 보관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대? 그 대상자가, 조사 대상자가 생활을 못하거나 영업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을 때는 영치하는 대신에, 강제로 갖고 와서 보관하는 대신에 사진 촬영을 해놓거나 사본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또 그때는 이런 사진 촬영 같은 대신 방법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영치를 영치를 완료했으면 두부를 작성한대. 그러니까 뭐뭐뭐뭐 자료, 응? 이거 강제로 갖고 간다. 이거 자료 두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행정위원회 가져오고, 응? 하나는 그 조사 대상자에게 줘야 된다는 얘기지. 응? 읽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영치한 자료 검토 결과 사항. 조사와 관련이 없다라든지 조사 목적이 다 달성돼서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즉시 반환해줘야 된다는 문구 있습니다. 외우고 넘어가세요. 자, 쌍가루 6번 공동조사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1번에 어디가 중요하냐면 아까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도 규정했지? 공동조사 하여야 한다고. 응? 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쫙 쓰고 맨 끝에 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냈어요. 틀리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공동조사 할지 말지 행정위원회 재량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무사항이에요. 기속행위야. 그래서 끝말에다 포인트, 공동조사 하여야 한다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읽어보자. 행정기관회장은 예를 들면 인천시에서 조사를 하는데 인천시 내에 어느 부서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같은 사안을 조사한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한 번만 하라는 거야. 응? 그래서 같은 행정기관 내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 내지 유사한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대상자에게 조사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행정기관끼리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서 조사를 할 때는 공동으로 조사를 해라. 응? 해야 된다. 그리고 2번. 행정조사한다고 이게 이제 뒤에 나올 텐데 그 사전 이게 조사를 하려면 원칙이 사전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사전 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자는 행정기관장에게 뭐 할 수 있어? 공동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두 줄. 자, 조사한다고 사전 통지받은 대상자는 공동조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이게 중요해요. 신청은 일정한 사항 기재한 문서로 신청해야 된다는 이어지는 문구가 있고요. 그리고 사망, 국무조정실장도 행정기관에게 공동조사하라 하고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읽고 지나가세요. 네. 자, 중요한 건 1번이에요. 1번. 공동조사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7번 또 공부해야 돼. 중복조사 제한. 그래서 읽어봐요. 그러니까 중복조사 제한은 조사를 한 번 다 마쳤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또 조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1번 원칙 얘기죠. 자, 정기조사든 수시조사든 하여튼 행정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대상자를 재조사하면 안 된다. 원칙. 조사를 마쳤다면 다 끝냈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재조사하면 안 된다. 응? 단 이어지는 문제. 다만 재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 잘 기억해. 어느 때만 재조사를 할 수 있어요. 응? 셋째 줄. 위법이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 딱 유일하게 그겁니다. 응? 조사를 다 실시하고 끝나면 원칙적으로 재조사하면 안 되는데 위법이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응? 요 1번이 중요. 자, 2번도 중요하게 보세요. 2번 보니까 자, 아직 조사를 실시는 안 했어요. 응? 근데 행정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행정기관장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대상자에게 다른 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했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조사 실시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대상자에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응? 이건 또 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다예요. 응? 자,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8번째는 특별한 건 없어요. 우리가 행정조사할 때 우리 조사하는 방법에 아까 뭐가 있지? 무슨 서류나 장부 이런 거 제출해라. 그죠? 보고서나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이때 상대방 꼭 행정기관 찾아와서 정보자료 제출해야 되나?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응? 그러니까 뭐 자료를 뭐 스캔해서 응? 이렇게 메일로 보내시오 이래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1번만 읽고만 지나가지. 뭐야? 행정기관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라고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읽고 지나가세요. 뭐 당연히 우리가 이런 정보화사에서 이런 방법이 당연히 허용돼야지. 그지? 자, 오른쪽에 조사 실시. 자, 여기서 개별 조사 계획의 수립이 있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시험에 별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1번만 읽어보자. 행정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행정기관장은 이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할 겁니다라고 사전 통지서 보내기 전에 이제 어떻게 조사할지 개별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시급할 때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쌍가로 2번이 중요합니다. 조사의 사전 통지 있죠? 자,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자, 원칙은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나갑니다.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장은 조사 대상자에게 출석해라, 출석 요구서, 보고서나 자료를 제출해라, 요구서 또는 현장에 출입해서 조사하겠다 이런 거를 외울 필요 없어요.
며칠 전까지 며칠 전에 두 번째죠.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미리 문서로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좋은데 여기 숫자 중요해.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법은 숫자가 나오는데 다 7이야. 통일이 돼 있어. 응? 그래서 원칙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응? 사전 통지해야 돼. 그런데 야, 이런 경우 자, 나이트클럽에서 청소년 출입시켜서 술 팔고 있는지 응? 조사할 겁니다 하고 미리 7일 전에 통지하면 어떻게 될까? 응? 그 조사하는 날에는 청소년이 아무도 없겠지? 그러면 조사 목적 달성이 곤란하겠지? 그래서 예외를 두고 있지. 그래서 세 가지 경우는 미리 사전 통지 안 해도 됩니다. 조사한다고. 첫 번째 어떤 경우야? 1. 박스 안에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에서 결국 키워드 조사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응? 미리 통지하면 조사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잘 시험에 안 나와. 이거 그냥 통계 작성을 위해서 하는 조사일 때는 그치? 미리 통지 안 해도 된다. 응? 자, 1호하고 3호에 중시하세요. 3호는 뭐야? 동의.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서 하는 조사일 때는 미리 7일 전에 미리 통지하지 않고 그럼 박스 바로 위에 셋째 줄 다만 밑에서 말한 지금 읽었던 세 가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응? 대상자에게 이제 출석 요구서, 자료 제출 요구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조사 목적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통지 안 하고 조사 개시와 동시에 문서로 보여주거나 응? 말로다가 조사 나왔습니다. 조사할 겁니다 하고 통지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정리하면 원칙적으로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뭐뭐에 관해서 조사할 겁니다라고 미리 통지해야 되는 게 원칙. 단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서면으로 제시하거나 아니면 말로다가 통지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특히 세 번째 거는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서 하는 조사는 미리 통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가서 현장에서 바로 말하고 동의를 받아서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중시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읽고 지나가자. 조사 대상자는 사전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제출할 권리가 있고 의견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반영해야 된다 돼 있습니다. 읽고 지나갔죠? 자, 쌍가로 3번 한 줄 공부합니다. 미리 통지를 받았어. 8월 며칠 날 조사합니다 하고 7일 전에 통지서가 왔어. 조사 대상자 나 그날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는데 그날 말고 다른 날로 조사 날짜를 연기해달라. 연기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번 읽어봐 그냥. 자, 아까 조사한다고 사전 통지서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거나 또 등등등 이제 그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섯째 줄 끝에 조사를 통보된 날짜에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응? 근데 내가 화살표 써놨지? 요게 시험에 쓰였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느 때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어느 때야? 천재지변이 났을 때하고, 그죠? 또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지.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니까 화재나 재해가 일어나서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뭔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받았다든지 현장 조사 나온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장부나 관련 서류가 이미 다른 기관에 압수 영치됐다든지 또 세 번째는 조사 대상자가 개인인데 그 개인이 질병 때문에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야, 그러면 천재지변이 하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세 가지 있어요. 그럴 때 연기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근데 그거 읽어보니까 그 마지막 줄에 업무나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 이거는 그 연기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지? 교묘해.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이따 문제 연습할 수도 있어요.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2항은 연기 신청을 하면 이유와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 신청해내. 넘어가고요. 자, 3번. 연기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기해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통보를 해주래요. 다 7일이죠? 넘어갑니다. 자, 쌍가루 4번은 뭐냐?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만 해가지고는 뭔가 제대로 파악이 힘들다. 그러면 뭔가 다른 이해관계는 다른 사람을 또 보충적으로 조사할 수 있대요. 그래서 1항을 읽어보니까 행정기관장은 조사 대상자만 조사해가지고는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뭔가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조사. 여기 그거 밑줄 쳐주세요. 제3자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셋째 줄에 법률에서 하라고 돼 있는 경우, 법률에서 하라고 돼 있거나 넷째 줄에 제3자의 동의가 있을 때 두 가지 경우에 조사 대상자가 아닌 제3자를 조사할 수 있죠. 그리고 2항 원칙적으로 제3자를 조사할 때도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 제3자한테 조사할 겁니다 하고 7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3자한테 제3자를 조사할 거다라고 미리 통보를 하면 또 원래 조사 대상자하고 제3자하고 입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럴 이제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는 또 사전에 통지 안 하고 제3자를 조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2항은 이제 제3자에 대해서 보충 조사하려면 원칙적으로 7일 전에 미리 통지서, 사전 통지서 보내야 된다고 돼 있고, 다만 3항은 미리 사전에 7일 전에 통지를 보내면 두 번째 줄 어떻게 돼? 셋째 줄에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자 3항의 첫째 보면 3자에 대해서 조사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한테 제3자에 대해서 보충적인 조사를 할 거다라고 또 조사 대상자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조사 대상자가 나하고 관계 있는 죄를 또 조사한다고? 그럼 또 연락해갖고 입을 맞출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사 목적을 달성이 어렵거나 현재 곤란할 때는 그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를 안 하고 통지 안 한 채 제3자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확정 짓기 전에 그때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제3자를 조사했다는 사실을. 이런 취지죠. 그래서 꼭 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쌍가루 5번. 네. 자, 1번 그냥 읽고만 가세요. 행정기관장은 조사 대상자로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문서로다가 또는 말로다가 알리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2번에 둘째 줄에 유의하세요. 자, 현장에 가서 조사에 협조하시겠습니까? 했어.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 대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동의한 거로 봐? 거부한 거로 봐? 아무 대답 없으면 거부로 본다. 거부. 그 동의가 들어가면 안 되죠. 둘째 줄 끝에 아무 응답이 없으면 거부로 본다. 자, 요거 얘기할 때마다 내가 얘기하지. 자, 나하고 사귀자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 응답이 없으면 동의한 거로 봐? 거부한 거로 봐야 돼? 거부로 봐야지. 그죠?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우리 그랬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부터. 그래갖고 사귀자는데 거부해도 계속 쫓아다니고, 최소한 10번은 찍어봐야지. 사귀자. 이제 그렇게 되면 스토킹으로 처벌됩니다. 그죠? 옛날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나하고 사귀자는데 진짜 싫으면 명확하게 거부. 응?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면 상대방도 혼란스러우니까 또 대시해 온다고. 그죠? 그래서 명확한 태도. 거부의 의사를 명확하게 보여. 그래서 우리 스토킹 처벌법도 보면 명확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기다리고 막 이러면 이제 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명확한 의사 표시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자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거부의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다음에 특별한 건 없고 그다음에 쌍가로 8번. 6번. 조사원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 조사원 교체 신청 나왔지?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조사하는 공무원이 공정한 조사를 안 해. 그래서 1랑 읽어보자. 조사 대상자는 조사원이 공정한 조사를 안 한단 말이야.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판단되면 행정기관장에게 조사하는 공무원, 조사원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은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포인트 1항 서면으로 셋째 줄. 구두로는 안 돼요. 서면으로 신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조사원 교체해달라. 신청하면 행정기관장은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교체해주게 돼 있나요? 아닙니다. 왜냐면 교체해달라는 신청이 괜히 조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할 목적으로 조사원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 따라서 교체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와도 무조건 교체해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해서 이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럴 때만 즉시 교체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2항을 읽어보면 2항이 아니라 2항. 그렇죠? 교체 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즉시 심사를 하고 자 밑줄 교체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교체를 해주게 돼 있는 거죠. 무조건 교체해 주는 게. 요거 시험에 이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교체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심사를 하는 거지. 즉시 교체해 줘야 된다. X. 즉시 심사를 하고 타당하다. 그러면 즉시 교체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2항을 잘 유의하고요. 그래서 3항은 읽고만 지라고. 교체 신청이 조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죠? 또는 하여튼 그렇다면 신청을 거절하고, 그죠? 왜 거절했는지 이유 통보해 주래요. 읽고 지나갑니다. 자, 7번 조사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1항을 읽어보니까 조사를 행하는 조사원은 아까 원칙적으로 사전에 조사하겠다고 통지서 보내잖아.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하되 다만 사전 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다시 추가 조사하겠다고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를 한 뒤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리고 2항 조사받는 대상자는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세무사라든지 이런 관련 전문가를 자기 조사받는 과정에 입회시킬 수 있대요. 그렇죠? 또는 그 전문가가 본인을 대신해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대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이거 읽을 때마다 이것도 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이나 그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우리 개인들은 보통의 개인들은 평상시 변호사 선임해 놓고 있나요? 아니죠? 잘 써먹을 수 없겠죠. 자, 3항 체크해주세요. 조사받는 대상자와 조사하는 공무원, 조사원은 뭐 할 수 있어요? 쭉 읽어나면 조사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사 대상자도 녹음 녹화할 수 있고 조사하는 공무원 측도 녹음 녹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줄에 녹음하고 녹화하는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해서 정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자도 녹화할 수 있고 조사원도 녹화할 수 있고 녹음 녹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8번 이건 시험에 꼭 거의 매 시험 나옵니다. 조사안 부르면 자, 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사 결과를 조사 마치고 조사 결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 다 7이죠? 7일 이내 조사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5번 자율관리체제 구축이라고 제목되고 자 조사 대상이 되는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응?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행정기관이 뭐해? 응? 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필요도 없고 응? 또 뭐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응? 그러니까 업자들끼리 예를 들면 업자들끼리 무슨 단체 만들잖아. 응? 그 업자들끼리 단체를 결성해서 스스로 그 단체가 업자들 잘 지키나 이런 거에서 잘 지킵니다. 우리 위반하는 뭐 잘 안 지키는 업소 하나 있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뭐 이런 거에서 행정위원회 보고하도록 하는 거지. 자, 그래서 1항은 읽고 지나가자. 행정기관장은 조사할 사항을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 운영할 수 있다. 자율신고제도. 이때 2항이 시험에 쓰이는 문구 2항. 자, 행정기관장은 이렇게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했는데 조사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신고를 해온 내용이 거짓 또는 거짓이거나 또는 신고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이때는 어떻게 돼? 그러면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지. 가름할 수 있다. 응? 행정위원회 직접 조사한 거와 똑같이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경우 거짓이다 아니면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자율적으로 신고한 내용 무시하고 행정위원회에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항 체크. 그 다음에 자율관리체제 구축. 1항 읽어보자. 행정기관장은 조사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조사 사항을 신고하고 관리하고 스스로 법 준수를 통제하도록 하는 자율관리체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고 그러면 2항 이렇게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해서 신고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율관리체제로 잘 운영하는 단체 여러 조사등다 업체들의 연합단체라는데 이런 단체들이 잘하면 쌍가로서 뭐 할 수 있대? 뭐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그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왜 읽고 없어요? 마지막 마지막 6번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나왔죠? 자 여기 누구예요? 국무조정실장은 주어 잘 들으세요. 행정안전부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예요. 국무조정실장은 자 첫째 끝에 모든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 현황,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고 자 두 번째 줄 셋째 확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어디에다 보고해야 돼? 국무회의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은 셋째 줄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인 점검 결과를 평가한 뒤에 누구한테?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된다. 끝!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금 3개 주제를 2개 주제를 공부했네. 하나는 즉시 강제, 두 번째는 행정조사,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3번째 주제가 행정벌. 행정벌도 늘 시험에 나옵니다. 행정벌은 거의 매 시험에 빠짐없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벌까지를 목표로 삼습니다. 자, 조금 딴 때보다 밥을 한 10분 정도는 일찍 먹는 것 같다. 그래서 밥 먹고 점심 먹고 1시 50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